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MBA 대외 홍보대사 박현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에서 끝마치면서 제가 예고드렸던 것처럼 올해 2월 갓 졸업하신 저희 SMBA 13기 두 분을 자리에 모시고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얘기를 재밌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희훈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13기 SMBA 졸업생 이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이 이제 다 꺾였고요. 이제 저는 학부하고 석사를 일본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정치학을 전공한 후에 저는 일본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부품 관련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다년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서울대 MBA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졸업 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경력 전환을 해서 한국의 이커머스 회사에서 센터 미들마일 관련한 서비스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얘기를 들어도 뒤에 풀어갈 내용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미들마일이라던가 아니면 왜 일본에서 법 쪽 관련된 전공을 하셨다가 한국에서 경영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까지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네, 그럼 이번에는 박상범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6살 박상범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를 전공했고 학교는 UC 얼바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동금속에서 경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그러면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전공인지 좀 낯설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디자인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그리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설계하고 도면을 만들고 그리고 제작하는 단계까지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발사도 해보신 거예요? 발사는 프로젝트에서 한번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저희 졸업과제였어요. 근데 제 우주선은 발사하는 중간에 터져서 교수님께 많이 혼나고 그거를 이제 왜 터졌는지를 교수님께 해명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명까지? 네, 해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발사는 했나 보다. 발사를 실제로 하진 않고 저희는 컴퓨터로 3D 모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계산 수치가 나와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교수님께 해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전공을 영화에서만 보던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생소하면서 재밌는 분야인 것 같다. 그러면은 두 분 다 전공이 굉장히 독특하신데 혹시 어떤 계기로 서울대학교 MBA를 시작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 직장에서 일할 때 제 상사분께서 이 서울대 MBA 출신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진학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이제 그 추천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역시 진학하는 것이 꽤 저에게 큰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임분께서 보셨을 때 뭔가 경영자로서의 소질이 보이셔서 약간 MBA를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왜 MBA 과정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MBA 진학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싶다거나 약간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쵸. 고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희 팀이 프로젝트가 경쟁사에 뺏기게 돼서 저희 팀 전체가 붕 떠서 해체가 될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직을 각오하시는데 그 와중에 제 경력이 아직 미비해서 그 업계에서 스마트폰 업계에서 미비해서 저는 어디를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 상사분께서 이직을 하면서 저에게 추천해 주신 것이 MBA로 진학은 어떻느냐. 이 MBA를 한번 거치고 나면은 너희가 원하는 직장 그리고 커리어 패스를 더 명확히 할 수 있고 다른 곳의 경력 전환도 쉬울 것이다 라고 제안해 주셔서 저는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말씀을 주셨네요. 그 선배분께서도 좋은 경험이 있으셔서 희훈님한테도 그렇게 권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국내 MBA, 해외 MBA 여러 곳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 가지 기회비용, 학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체류비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국내 MBA가 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국내 MBA를 간다면은 서울대 MBA의 좋은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한다고 적극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기였네요. 그러면은 상방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 추천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옛말에 의하면 친구를 잘 사귀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도 지인 추천으로 이제 MBA를 알아보게 되는데, 제가 맨 처음 회사를 들어가기 2016년도예요. 그때 이제 안산 상공회의소 모임이라는 곳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재원이 형을 만났어요. 그 형은 이제 지금 MBA도 졸업하시고, 그 당시에는 화학. 그 재원이 형께서 오늘 본인 출연하신 걸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형이 박사 과정도 밟고 계시는데, 네. 이제 형이 딱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상범아, 회사에 처음 왔으니까 네. 지금은 너가 할 일이 많이 없을 거야.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남는데, 우리가 지금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경영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미리 MBA 같은 곳에 가서 경영 지식을 쌓으면은 나중에 사업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영 지식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딱 네,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막연히 나는 나중에 MBA를 가야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게 되어서 서울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공이 약간 항공 관련된 공학이셨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금속 관련된 경영 지원을 하게 되셨는데, 혹시 그렇게 커리어를 체인지하게 된 계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대동금속이라는 회사는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신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경영 승계를 위해서 저를 미국에서 부르셔서 우연한 기회에 경영 승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타나서 제가 회사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제 전공과 무관한 화학회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확실히 좀 더 잘 공부를 해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고 2월 달에 두 분이 졸업을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수하기 때문에 졸업이 8월 이후로 이루어진 거였는데, 두 분 덕분에 저도 졸업식 날 학교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학사모도 쓰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됐으니까 MBA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나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MBA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1년 반 남짓한 시간 동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중간에 코로나를 직격으로 맞아서 그렇죠. 저희가 많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지만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이제 투자 대회를 참가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 추억이 지금 가장 크게 1년 반 동안에 남는 추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서울대 MBA는 세계 유수의 MBA 네트워크, 예일대학부터 뭐 홍콩대학이나 여러 대학과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진압 네트워크라는 MBA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압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행사를 주최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아마 입학하시면 전부 다 꼭 참가하게 되실 대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 말씀 중 죄송한데 혹시 그 진암 코리아 데스크 대표 아니셨나요? 맞습니다. 그죠? 네. 제가 그때 기억을 해요. 네. 그때 엄청 열심히 사전 준비를 하시고 뭔가 외국에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오게 되면 깜짝 놀랄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시기가 조금 그랬죠. 맞습니다. 예. 저희가 K-팝의 큰 흐름에 한번 타보고자 팀 이름도 팀 BTS라고 야심차게 지었는데 맞아, 네. 예, 약간 결과가 좋지를 못해서 예,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밌는 대회인데 네. 결국에는 자기 영역권에 네. 주식 5개를 평가를 하고 애널리스트 같이 5개를 뽑아서 그 보고서를 일단 내고 네. 그거를 이제 예일 파이낸스 센터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네. 모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MBA 대학들이 서로 경쟁을 시작을 하는데 매일매일 그 수익률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1등, 10등, 1등부터 70몇 등까지 쭉 나오는데 매일 그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참 선방을 했구나. 코스피가 선방을 했구나. 우리가 선방을 잘한 걸까? 코스피가 선방을 잘한 걸까? 이런 뭐 따지기도 하고 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네. 코로나라는 변수를 맞고 저희는 거의 최하위권으로
끝나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그 대회 준비하면서 그래도 팀 활동도 다양하게 하시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한 얼마 정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막상 대회의 레포트 제출 기간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같이 팀을 6명에서 팀을 짰고, 재밌는 것은 그 6명이 그 아무도 금융 전공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지식이 굉장히 미천했는데 아마 업계에서 현직 업계 종사자들이 보시면은 네. 참 레벨이 낮은 레포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고 거의 밤낮으로 6명이서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네. 학교에서 같이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낸 레포트였기 때문에 정말 그 레포트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가 아무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선배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오. 선배라고 하면 이제 뭐 특정해서 언급은 못하겠지만 금융업계에서 일하시는 저희 애널리스트 그리고 뭐 금융업, 그 증권 네. 회사나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 어드바이스도 받고 되게 좋은 예. 계기였네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과의 끈끈한 그런 커넥션이 진짜로 존재하는구나를 느끼는 계기도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몇 명이서 공유하는 특별한 추억이 생겼겠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상범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저희가 여행을 많이 못 가잖아요. 아, 그죠. 근데 마지막에 비행기 탄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맞아요. 나요. 그런데 저희는 운이 좋게 코로나 전에 학교에서 필드 트립을 이탈리아로 다녀왔어요. 네, 맞아요. 그죠. 지금은 더 못 가니까 지금은 더 큰 추억으로 와닿는데 네. 저희가 그때 일주일간가량 이탈리아의 보코니 대학교에서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이제 친구들과 나가서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항상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우리 오늘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사진을 찍을까 네. 이런 여행도 많이 계획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추억이 정말 많아지잖아요. 정말 많이 쌓이죠. 그런데 저희는 해외로 여행을 갔으니까 얼마나 더 큰 추억을 많이 만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희는 8명이 가장 친했었는데 그 8명과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그 추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학업적으로는 약간 기억에 남는 거나 아니면 이거는 내가 몰랐던 공부였는데 학교에서 하게 되니까 나의 실질적인 커리어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딱 체감을 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항상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너무 약했었어요. 기억해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서 하면은 정말 많이 떨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조별 과제를 저랑 같이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강글리오라고 저희가 어떤 망한 케이스였는데 그걸 한번 살려보겠다고 제가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 프로젝트를 말하면은 너희는 망했다. 이미 망한 아이템을 선정했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망했다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이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어서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고 네. 말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발표를 하면서 그런 발표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을 좀 이겨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같이 그 고충을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워낙 팀플이랑 발표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후반기쯤 돼가지고는 사람들이 나 상범님 발표하는 거 보고 저 형 오빠 발표 엄청 늘었다. 되게 자연스럽게 안 떨고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절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보다 저는 떨고 있는데 사실 보신 분들은 잘했다라고 해주는 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어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조금 더 노력하면은 사람들은 잘했다고 봐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네. 좋으네요. 희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학업적으로 저 MBA를 거치면서 제 자신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미 일반 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반 대학원에서는 보통 주로 주된 목표가 같은 연구실에 원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교류를 하기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를 최대한 딥하게 다이브를 해서 결국엔 자기만의 이론을 이제 글로 풀어내는 성과물을 내는 게 주된 목표라고 한다면 네. MBA에서는 그런
공통된 주제를 이제 모두와 같이 백그라운드가 전혀 다르신 분들, 나이까지 다르신 분들과 같이 태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볼까, 그걸 또 어떻게 상대방에게 더 쉽게 설명을 할까라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혀 상반된 경험을 하면서 MBA를 거치고 나서 저는 그 NIU 초기 총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저희 T자형 인간을 만들고 싶다. 아, 네. 예, 이 T자형 인간을 만드는 게 이 비즈니스 스쿨, B스쿨의 목표라고 예전에 1900년대 초반에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MBA 목표가 저만의 분야가 아니라 그 모든 분야를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한 그런 일반적인 아우를 수 있는 과정을 여기서 이미 선제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두 분이 전공이 경영이랑은 좀 다른 결의 공부였었기 때문에 경영 공부를 하시고 뭔가 프랙티컬한 실습이나 아니면 기업 케이스들을 공부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T자형으로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경험을 하셨겠어요.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커리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체인지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저희 기수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희훈 형이 커리어를 너무 성공적으로 잘 체인지했다. 그래서 아마 성공적인 아웃풋 몇 명 안에 꼽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잠깐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초반에 설명해 주셨을 때 전문 용어가 몇 가지가 있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뭐지 하고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예, 제가 초반에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미드마일 센터, 미드마일 센터 서비스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딱히 정해진 직무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지, 경력 전환을 한 지 이제 반년 남짓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익숙해지는 단계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딱히 정해진 직무가 아니라 저는 모든 분야의 직무를 순환으로 돌면서 1년 반에서 2년간을 겪어본 후에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부서 그리고 직무를 선택하고 거기 그 일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입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약간 오너십과 리더십이 주어지는 자리네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외에 있는 다른 유수 대학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국내 이커머스 회사인데 지금 MBA 하기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은 시대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 또한 이제 취직 시즌이 다가왔을 때 취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 창업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 도중에 이 한국의 이커머스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회사에서 MBA, 국내 MBA생들을 대상으로 리크루팅을 시작했고,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학교, 서울대 MBA 행정실, 커리어 개발실에서 추천해 주셔서, 제안이 들어왔구나. 맞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서울대 MBA 프로그램 자체에 굉장히 많은 감사를 표해야 된다고. 결실이 크셨네요. 맞습니다. 결실이 큽니다. 저에게 계기도 주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취직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 MBA 과정에 딱히 불만을 표할 부분은 크게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상범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입학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직무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공부 중에도 틈틈이 일을 병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업을 마치고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전이랑은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각도는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는 무작정 이제 생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작정 배웠더라면은 지금은 멀리서 한 발자국 뒤에서
그 회사를 좀 지켜보고 왜 작업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건지 회사는 항상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는 조금 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정석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나한테 편한 일로 조금 많이 바꾸시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편한 안에서 어떻게 최고의 효율을 낼지를 비교를 하고 또 그 최고의 효율을 직원분들이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약간 업무를 지금 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희우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체인지를 하셨잖아요. 근데 상범님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더 파생을 시키거나 아니면 더 크게 성장을 시킬 무언가의 힌트를 받으셨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뭐 일을 한다면은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배터리 사업이나 아니면 뭐 IT나 이렇게 네. 큰 사업이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는 화학제조업은 뭐 사양산업이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근데 학교를 배우면서 회사가 커가려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먼저 지키고 그 안에서 연관된 것들을 더 크게 뻗어나가야지 더 큰 사업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어떻게 사업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비전으로 나아갈지를 조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듣는데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입장에서 물론 제가 훨씬 동생이긴 하지만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약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점이나 스스로 성장한 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다 가능했던 거는 우리가 몸담았던 SMB 13기라는 환경이랑 같이 했던 교우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유튜브에 올린 다른 영상들을 보셨나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저희 기수가 워낙 프로필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대 초중반을 외국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공부를 하게 된 이제 장소가 굉장히 나이폭도 다양하고 경험이나 경력도 굉장히 스코프가 넓은 그런 환경이 있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조금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많은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께서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A 오신 분들은 다양한 직업과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셨던 분들이잖아요.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노하우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사고의 시각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다양성을 통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많이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제가 조금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아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맞다, 다르다를 조금 말했었더라면은 그분을 통해서 조금 다르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처음에 저랑 상범 오빠랑 팀플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막 사회에 있다가 학생 신분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저도 그때 퇴사를 한 지 한 달 채 안 됐을 때였고 해서 무언가 그런 톤앤 매너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약간 그 팀플을 할 때에도 회사에서 이제 미팅하는 것처럼 좀 전투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 의견을 타진시켜야 되고 이게 맞는 방향이고 이렇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상범 오빠나 아니면 같이 팀플을 했던 민철 오빠께서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받아주시되 무언가 더 어른적인 그러한 임기응변으로 일을 진행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학기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같이 약간 유순해지고 뭔가 다듬어지고 이러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이 좀 달라진 걸 느끼시죠? 사실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서로의 의견을 자기께 옳다 아니면 자기 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들하고 의견 대립이 참 많은데 네. 저는 여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발짝 뒤로 나와서 거기서 분쟁을 조금 조절하고 거기서 장점을 파악하는데 그 장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융화시킬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조별 모임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좀 도움이 됐어요. 희훈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마 내용이 아마 겹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미안해요, 여기가 들어서. 아니, 그런데 우리 기스에서 사실 조별 발표하고 조별 과제 하면은 거기에 라이징 스타 셨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네. 프레젠테이션을 제일 잘하셨어요. 프레젠테이션의 신!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구경하러 가고. 사실은 노린 겁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왜곡된 자기장이라고 하죠. 네. 그걸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좀 너무 많이 무리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거북해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맞아요? 다 되게 다 좋아했어요. 다 좋아. 근데 조금 놀랐던 거는 이제 여기를 아, 찢는다던가. 제가 이거 아, 약간 설명해 주시죠. 왜 찢는다는 게 나왔는지. 제가 이제 마지막 교수님들이 굉장히 학계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 근데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부분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자라는 생각에 이 한번 프레젠테이션 이 자리에서 찢어버리겠다. 아, 이거를 제 액션으로 승화를 한 거죠. 제 티셔츠를 팔 한쪽을 확 찢어버렸는데 행위 예술하는 것처럼. 네, 교수님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A+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네.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네요. 네. 제가 이제 상범 씨의 의견에 네. 겸손을 많이 배웠다라는 의견에 네. 제가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 또한 이게 내용 겹치지만 많은 배경의 사람들과 그리고 저희가 학부 수준에서 경영학 개론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자기 영역에서 네.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전문 지식을 쌓고 오신 분들이라 진짜 수업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지를 느껴져서 알 수 있죠. 굉장히 자그마해지거든요. 네. 나는 이런 분들이 있구나 세상에. 정말 우수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한편 이게 또 모순적인데 한없이 작아지지만 또 한없이 후반부에는 내 자신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측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다양한 배경과 이런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이제 협의해 나가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야 나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 같이 무언가를 이루어냈다. 이제 회사에 돌아가면은 이제 비즈니스 필드에 돌아가면은 네. 이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이 많은데 내가 몸담고 있다 이런 그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에서 놀게 될 텐데 여기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제는 자신감이 붙는다. 찢어버린다. 소매를 찢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판을 찢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기 네. 때문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작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이 사회에 나가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한없이 커지는 그런 좀 모순적인 성장을 했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약간 성장 소설을 한 편 읽는 것 같은. 그래. 그죠? 네, 그런데 좀 그릇이 남다르기는 해요. 우리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기수 때에는 학생회장 역할로 일임을 하셨잖아요. 예, 같이 했죠. 저 네. 학생 부회장. 네, 저도 뭐 부회장을 하긴 예, 했습니다만 선배님과 굉장히 리더십이 좋으시고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약간 서번트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학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융합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사실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네. 정말 그래요. 정말 다들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즌이 3월 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재작년이네요 벌써 했던 것처럼 많은 지원자분들이 입학 지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부터 해요. 네, 상무님부터 주세요. 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시간이 참 짧다는 걸 먼저 말해주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오시는 대학 신입생분들은 1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근데- 인텐시브 프로그램으로 맞아요. 1년으로 바뀌어요. 근데 1년을 알차게 보내시고 싶으시다고 이제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고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세우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를 옥죄오게 되거든요. 근데 끝나고 뒤돌아서 보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보게 되면은 되게 행복한 시간이에요. 1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휴식 같은 시간이고 근데 너무 목표를 빡빡하게 설정하지 말고 큰 틀 안에서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방향 설정을 잘 하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처럼 가업승계를 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겠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에 오시게 되면은 이 학문에 대해서 내가 우리 회사의 모든 걸 다 접목시킬 거야, 이러한 욕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100% 제가 일하는 거와 일치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그러한 생각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말에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명의 친구만 잘 만들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의 수업에서 한 가지를 우리 회사에 잘 접목시킨다면 그 수업은 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1년 반 되는 시간 동안 두 분을 잘 알아오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성숙하고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모시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 희은님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이제 감히 당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입학을 고려하시는 분들과 우리 현재 저희 후배들이죠. 네.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14기 SMBA와 GMBA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모두들 플랫폼의 시대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플랫폼의 모든 걸 장악하고 모든 걸 가져가는 시대,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서울대 MBA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현재는 뭐 A 시리즈 투자 받기 직전, 뭐 이렇게 벤처에 비교를 하자면은 그 전 단계일지도 모르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해외 MBA를 고려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비용, 뭐 학비나 여러 가지 회사를 못 다니는 동안의 급여, 기회비용 같은 거를 분명히 다 고려해 보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저는 이미 경험자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서울대 MBA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근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는 거의 모든 MBA 플랫폼 중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거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올라간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같이 이 서울대 MBA 플랫폼을 최고의 플랫폼으로 같이 키워가자고, 같이 키워가서 상장되면 같이 그 큰 베네핏을 수혜를 받는. 상장되고 난 후에 들어가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상장되기 전에 스톡 옵션을 받아야죠. 스톡 옵션을 모 회사처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상장 직전에 굉장히 미래가 밝은 서울대 MBA라는 플랫폼에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만들어 가자고, 만들어가는 가고 싶다고, 그리고 같이 만들어 가자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약간 감명받고 무언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마음을 울리는 멘트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왠지 제가 탑승을 잘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벌써 이 인터뷰가 거의 끝마침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1년 반 동안 또는 밖에서 봤을 때 제가 알던 동문들이자 오빠들의 모습보다 오늘 훨씬 더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늘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동시에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긴 너무 아쉬워가지고, 혹시나 질문에는 없었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하나 남기고 싶은 게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MBA 생활을 하면서 제가 살면서 한 번씩 꺼내볼 가장 좋은 추억 상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앞으로는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을 일할 텐데, 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휴가 아니면 공휴일 이럴 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온전히 제가 쉬고 그리고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분들도 소중한 추억 상자를 잘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쁜 표현이에요. 되게 그 상자를 여기다가 잘 보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 희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제 마지막 소감은 1년 반을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다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구나 하는 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저희는
저는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고, 뭐, 학업이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직장이나 해외도 전전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고,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저희가 이제 20대도 아니고, 어린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경험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둔감해지거나 하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시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제가 MBA 입학하더라도 결국 그다지 큰 새로운 경험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만난 이 동기들과 매일같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과제를 태클하려면서 이렇게 보낸 1년 반 동안은 정말 제가 다시 젊어진다는 표현을 쓰면은 제가 너무 올드해 보이는 거고, 정말 1년 반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이 경영학적 지식을 배우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에는 세상에 어떻게 환원을 할까. 오, 멋있다. 세상에 환원을 한다. 예, 표현이. 그런 생각을 매일같이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것도 저 혼자가 아니라 네. 제 동기들과 같이 뜨거워지는 1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멋진 과정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네. 이거 진짜 쓸데없는 말인데 한번 같이 찢어버리죠. 찢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불태우면서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를 함께 불태울 수 있는.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때. 네. 그 불꽃 같은 열정이 한 조각이 함께한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소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주신 너무 주옥 같은 말씀, 소중한 추억, 진짜 제 마음이 울릴 정도로 너무 즐거웠고 좋은 얘기였어요. 오늘도 벌써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도 지금 이 인터뷰하고 있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냈던 1년 반, 이 앞으로 5년, 10년, 오히려 그 이후에도 더 예쁜 상범님 표현을 빌리자면 추억 상자가 돼서 계속 반짝일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갓 서울대학교 MBA를 졸업하신 졸업생 두 분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나눴던 얘기를 재미있고 뜻깊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지금 글로벌 MBA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두 분을 모시고 참신한 얘기, 새로운 경험들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쪽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함께 인사를 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